자, 기출유형 37번 관찰법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법 유형, 관찰자의 참여자 수준에 따른 분류를 이제 볼 텐데요. 이제 참여 관찰, 준참여 관찰, 비참여 관찰 세 가지로 나뉘어요. 얘는 이제 완전히 참여하는 거고, 준참여는 참여한 듯 안 한 듯, 뭐 약간 반쯤 참여하는 거고, 비참여 같은 경우에는 완전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CCTV로 보는 것들이 비참여 관찰이 포함이 되는 거고, 참여 관찰 같은 경우에는 뭐, 음,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보는 거죠. 관찰 대상의 집단에 참여해서 구성원 같이 상호작용을 해요. 뭐 어떤 특히 문화인류학적 연구에서 그 부족에 들어가고 같이 얘기하면서 먹고 이런 것도 그 생활하면서 관찰하는 것이 참여 관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 대상의 미묘한 분위기나 관찰을 숨기고자 하는 것들도 관찰 가능해요. 그다음에 동조 현상이 발생한 상호 관찰의 객관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상호작용 과정에서 내가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영향을 받게 돼요. 자, 그런 것들이 참여 관찰에서 우리가 그 지향해야 될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어, 그 예를 들면 이제 TV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금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아동 혹은 어떤 사람들의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뭐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여 관찰이 될 수도 있겠죠. 모든 스태프들이 같이 이제 카메라를 찍고 뭐 전문가도 들어가서 이제 뭔가를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여 관찰이고, 동조 현상이 발생할 경우 관찰의 객관 상실을 한다라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투입이 됐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명확히 이제 규명하고, 물론 이제 뭐 이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규명하고 해야 되지만, 어떤 그 사람의 특수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로서의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뭔가 이제 그 뭐 다른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객관성을 상실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의 준참여 관찰은, 참여 관찰 중간에 속하는 관찰 유형이고, 관찰자가 있다는 사실을 관찰 대상이 인지해요. 그럼 저 사람 어떤 사람인데?라고 인지를 하고, 관찰자를 드러내지 않고 관찰 대상과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있다라는 건 알아. 누군가 있다라는 거 알고, 근데 이제 내가 뭐 관찰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약간 스파이 같은 느낌인가? 예, 그런 거예요. 스파이는 아니지. 비참여 관찰 같은 경우에는 관찰자가 있다는 사실과 관찰 내용을 대상에 밝히고 실시하는 방법이에요. 관찰자가 참여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관점에서 관찰, 이거는 이제 상호작용이 없는 거예요. 얘는 상호작용이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찰 기법은 뭐 인위성, 사건 발생 시점, 관찰 사실 공개, 뭐 표준화, 그 다음에 장비 사용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찰 유형으로 나눠지게 돼요. 관찰의 인위성은 자연 관찰과 인위적 관찰인데, 자연 관찰은 그래도 있는 그대로 그냥 쭉 관찰하는 거고, 인위적 관찰은 어떤 세팅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갖다가 보는 게 인위적 관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인위적 관찰이라고 하면은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 관찰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자연 관찰은 어 그냥 우리가 쭉 보면은 그 자체가 자연 관찰이에요. 자, 사건 발생 시점. 이게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인데, 직접 관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건이 발생한 그 시점에서 무언가를 직접 실시간으로 관찰한다라고 하는 게 직접 관찰이에요. 자, 간접 관찰은 뭐냐면은,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인위적인 물건들을 가지고 그 뭐냐 어,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간접 관찰을,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의 도서관 이용률을, 학교에서 도서관 이용률을 보기 위해서 직접 관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도서관에 들어갔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일일이 다 세는 것들이 직접 관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간접 관찰은 뭐냐면은 도서관 주변의 쓰레기통의 쓰레기 양을 갖다가 보는 게 간접 관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은, 자, 평상시에는 도서관 근처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별로 없어. 근데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엄청 많아져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간접 관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관찰 사실 공개, 공개하냐, 뭐 비공개 관찰.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개 관찰이고, 나는 이제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제가 이제 아동 관찰, 아동 행동 연구 같은 것들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비공개 관찰이죠. 그런 것들이. 자, 그리고 표준화, 통제 관찰하고 체계적, 비통제적 관찰, 비체계적 관찰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통제 관찰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 관찰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을 거고 비통제적 관찰은 이제 자연 관찰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통제를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장비 사용 여부는 뭐 요건 인간이 이제 그 직접 관찰하는 거, 인간의 어떤 감각 기관을 사용해서 관찰하는 게 인간이 직접 관찰이고 기계를 이용한 관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뭐지? 동공을 측정한다든지 뭐 피부 전기 반응을 갖다가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관찰하는 게 장비를 사용 여부에 따라서 뭐 관찰 방식이 관찰 기법이 달라집니다. 자, 관찰 개입 수준을 보면은 관찰자의 신분 공개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은 관찰적 참여가 되는 거고요.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상호작용이 있으면은 완전 참여가 되는 거고, 자, 신분을 공개하면서 상호작용이 없으면은 참여적 관찰이 되고, 관찰자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상호작용이 없으면은 완전 관찰이 되는 거예요. 자, 완전 관찰 같은 경우에는 신분을 공개하지 않죠. 완전 관찰.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상호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CCTV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관찰이 되는 거고. 자, 관찰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상호작용이 있는 거는 완전 참여예요. 이 사람이 관찰자인데, 이 사람이 관찰자라고 이제 색깔이 다르지 않죠. 그냥 일상의 구성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스파이가 될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스파이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자의 신분을 공개하고 상호작용이 있는 게 관찰적 참여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공개 여부에 따라서 관찰과 참여의 위치가 뒤바뀌는 거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상호작용이 있으면 참여가 뒤에 있고, 상호작용이 없으면 참여가 앞에 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관찰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쭉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그 연구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가렛 미드예요. 마가렛 미드가 이제 인류학 연구를 하면서 어떤 부족에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연구하신 분인데, 그게 참여적 관찰이고, 관찰적 참여고, 참여적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같이 카메라로 계속 찍고만 있는 거지. 찍고 상호작용 하지 않아. 계속 찍고만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게 참여적 관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관찰법의 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법의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관찰이 일어나는 상황이 인공적인지 여부에 따라서 자연적, 인위적 관찰로 맞죠. 시기가 행동 발생과 일치 여부에 따라서 체계적, 비체계적이 아니죠. 이거는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이 그 시기에 따라 나누는 게 직접과 간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도서관 생각하면 돼요. 자, 피관찰자가 관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개, 비공개 관찰은 맞죠. 관찰 주체 또는 도가부, 인간, 기계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회적 과정에 참여하는 관찰자의 역할은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회적 과정에 참여하니까 상호작용도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스파이라고 이야기한 완전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완전 관찰자는 숲을 뒤에서 이제 보는 거고, 참여적 관찰자는 참여는 하되 관찰이 주가 되는 사람이고, 관찰적 참여자는 관찰을 하면서 참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관찰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다음 기출 유형들을 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